아주 오랜 시간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 시점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연락 온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권윤지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권윤지 작가가 박원순 다큐 만들 때 그 팀에 함께 나왔었는데, 자, 오늘 잠깐 소개를 먼저 하고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시게 된 사연이 좀 있어. 안희정 캠프의 막내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알고 사건 전개 과정 전체를 지켜봤고, 안전지사는 3년 반 수감됐다가 출소해서 잊혀진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시점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가진 개인적 사견부터 먼저 얘기를 해두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 자체가 없을 거예요. 1심 판결문을 제가 구해서 봤거든요. 그 판결문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짚어주고 있어요. 여성 판사였는데. 그 판결문을 접하고 나서 이것은 강간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하고는 또 다른 큰 힘이 작동했어요. 그동안 남성 우위 사회에서 지위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실제 했잖아. 그런데 입증하기 어려워서 당했던 여성들의 케이스가 있잖아. 그 남성 우위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상징적인 케이스로 여성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여성계가 일치 단결했던 그 힘이 그래도 실질적 진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주장을 압도했죠. 그래서 그분들 이외 모두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끝이 났죠. 당시 제 사견은 옳은 주장을 나쁜 케이스로 했다. 사건이 끝날 즈음에 제가 요약한 한 문장이요.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세무도 끝났고 사건의 사회적 세무도 끝났어요. 아무도 그 사건을 재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서로 좀 길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자기가 꼭 한 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벌써 6년 지났나요? 7년 지났나요? 그 정도 됐죠? 네, 이제. 다 끝난 사건이거든? 아무도 논쟁하지 않아요. 사회적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분이 지난번에 박원순 다큐에 나온 이후로 다시 연락이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한 번 시간을 달라. 이게 오늘이에요. 자, 우선 안희정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캠프에서 청년팀에 소속이 됐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싶다고 지사를 그냥 불쑥 찾아뵙고 그런 바로 스타일이구나 보니까. 네. 그냥 국회의원회관에 찾아뵙고 청년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저희 캠프가 작은 캠프, 그리고 실무자들이 모인 캠프, 임명장을 남발하지 않는 캠프, 그런 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저희 팀도 의외로 청년팀이지만 실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 관리하고 행사 기획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의 이름이 사건에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다 끝난 사건이잖아.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누구도 되살릴 수도 없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없을 걸로 알아요.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모든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럼 그걸 어떤 면에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대로 끝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아까 총수님께서도 잘못된 예시로 좋은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반향이 굉장히 큽니다. 옳은 주장을 나쁜 케이스로 했다. 네. 네, 그때 표현은 그랬어요. 아, 네. 응.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일단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왔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차기 대권 주자라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성에게 조직 내에서 혹은 업무상 관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어기거나 뭐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차 없다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공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표되자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향이 일면서 각자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다시 토로하고 해소하고 그것들에 내재된 인간 존중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그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안희정 지사를 딛고 인권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진보적인 화두를 우리 스스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의 상식인 것처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끝나도 되는 측면인 거죠.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네, 조직 문화 측면에서 네, 여성 인권이 신장된 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나쁜 케이스였는데 옳은 주장이 가져온 네, 긍정적인 효과죠. 그 부분은. 어떤 아이러니한 긍정적인 효과고 예. 또 개인의 역사랑 대중의 이 순리라는 게 또 서로 역행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이대로 끝내면 안 되는 안 부분. 되는 대목은 뭐예요? 안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실체적 진실에 예. 관한 부분이죠. 예, 실체적 진실에 관한 부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 왜 안 그런데 되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 개인이 안타까워서? 개인이 안타깝다기보다 법적으로든 아니면 시민의 법 감정적으로든 혹은 상식적으로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문 두툼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어요. 저도 안희정 지사를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판사도 굉장히 이 사건을 신경 썼더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뒀어요. 많은 일들을. 왜 자기가 안희정을 무죄를 주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1심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2심에 가서는 성인지 감수성, 정치적 맥락이 더해지고 여성계의 그 힘이 보태지고 하면서 이게 뒤집어졌죠. 뒤집어졌고 이제 끝났어요. 그걸 다시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의 실체를 따로 봐야 한다는 건 사회적 결론하고 다른 결론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내려진 결론에는 제가 직접 듣고 본 캠프의 모습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 여성계랑 굉장히 관계가 긴밀한 철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저랑 강의 끝나고 술을 마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저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과 여성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김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알고 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조력하지만 우리는 그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냐, 제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알고 그랬었던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답했어요.
우리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모든 피해자들이 다 꽃뱀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피해자로 대접해주거나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신 겁니까? 요런 취지로 여쭸더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뭐 그게 이제 여성계 네. 일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 철학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를 그렇게 정의했고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때 대화의 맥락상 그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고통의 총량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한 고통을 나누어 가지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건데 그런 말을 실제로 페미니즘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아, 그동안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한 게 얼만데 이런 식의 말들이. 근데 그거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에요.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실존적인 거고 모든 고통은 결이 다 다르고 또 고통의 유형이 분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량화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공이 뭐예요? 전공 순수예술입니다. 순수미술. 순수미술? 네. 그래요. 말을 딱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오케이. 무슨 네. 말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여성계가 우리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 숫자가 많아.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읽고 이것은 화관인 것 같다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 근데 내가 판단을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권 작가도 사회적 결론과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그걸 하나하나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국면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은 따로 있다고 말을 해 두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론장을 열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자질하고 막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론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 자체를 놓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본성과 욕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여성계에 의해서 2차 가해 같은 걸로 차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성인지 네.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 혹은 그렇죠. 2차 가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진보를 모독했느냐 하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거는 곧 진보적인 게 아닌 거고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게 시민적인 어떤 덕을 갖춘 거고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그 프레임은 2심 때 대두됐던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라는 그런 말들을 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김 씨 피해자는 신성하게 있고 그 아래에서 피해자를 조력한다는 사람들과 페미니즘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 밑에 노예처럼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2차 가해, 반인권적, 구시대적 이런 비난의 언어들이 쏟아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됐습니다. 맞는 그래서 말이지. 네, 이 사건은 단 한 번도 진실된 공론장이 열린 적이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나도 비슷한 답변을 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해자 그룹에 있거든. 그리고 여성들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로 인한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도 굳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그렇다고 안인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아니잖아.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순수한 정의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 훌륭한 사람이네. 굉장히 용감하고 섬세한 사람이네. 어유 그림 그려요? 네. 얼마야? 10만 원. 아이고. 한 장에 10만 원. 공론의 장이 활짝 열릴 거라고 난 기대하진 않아요. 왜냐? 본인만큼의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런 용기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꼭 이 일에 써야 된다고 그런 법도 없잖아. 본인이 공론장을 열어도 기꺼이 들어와서 막 얘기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림을 살 수 있거든? 그림 그려서 네. 팔아요? 공론장에 들어오는데 이 두려움의 벽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넘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지. 저는 여기서 한다는 것도 사실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를 제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한테든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지사님에 대한 정치적인 이득?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김 씨를 제가 해코지하게 되는 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가 근데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아니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 짐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건 너무 저의 내밀한 도움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니까. 네, 나만의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도움으로 안 치고. 까다롭네 사람이. 그래서 도움으로 칠 만한 도움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민주 진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어떤 시점에 마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대선 그때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꼭 생기고 근데 누군가에 대한 성역화 혹은 추방, 마녀 사냥과 괴롭히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너무 퇴행적인 거다. 인간적인 도리를 못 지키는 거다. 그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사건이 이게 될 수는 없을까. 이거는 본인만 할 수 있었던 역할인 것 같고 그 역할을 본인이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요. 이게 꼭 공론의 장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의미 있게 이 사건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부담 지지 마. 왜 그래? 다음 시간에는 그림 좀 들고 나와봐요. 네. 진짜요? 내가 어쨌든 뭔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그림 가져와봐.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몇 개 들고 와요. 그걸 판매합시다. 왜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작가라면서요. 작가는 네. 그림을 그려서 팔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림 그리고 글 써서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 네. 그림 지금까지 판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가격을 따지는 방법이 약간 복잡해가지고요. 얼마냐고. 팔 수 있는 그림 몇 점이나 있어요? 꽤 있습니다. 한 10개는 돼요? 네. 좋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림 10점을 들고 와서 그림을 한 그림당 1분씩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 가격을 붙인 다음에 팔아봅시다. 네. 이런 결론은 예상 못했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고 그리고 짐을 좀 내려놔요 이제. 네. 네. 그리고 그림을 팔면 수수료 있다? 수수료 있죠. 네. 자, 굉장히 어디서 듣기 힘든 얘기를 들었어. 나 이런 얘기가 정해질 줄 몰랐는데, 자, 우리 권윤지 작가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권 작가? 다음엔 그림과 함께 만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